고민이긴 해요. 그죠? 중위권, 상위권이 아닌 우리의 자녀가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 건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모든 고민이 아닐까 내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극소수로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학습 관리가 꼼꼼한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집중 수업이 정말 강한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학부모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중위권들의 고민 중에서 가장 요새 핫하게 떠오르는 건 집중학습, 몰입학습인데 이 부분에서 이 집중학습에 대한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학습 진단하고 동기부여해서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학습 전략들을 제시하는 게 요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위권 학생들의 멘탈을 관리해주는 멘토링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위권 학생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지금 현재 초등, 중등, 고등 다 통틀어서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간에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나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나 진짜 공부 진짜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현 위치가 유리한지, 그리고 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학업적인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유리한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잡히거나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통해서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자신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왜 전략은 세우진 않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왜 전략은 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략을 점검하고 전략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어떤 합당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절대 오르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중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항아리 구조에서요, 성적대가 가장 밀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곧 성적이 될 수가 있고요. 철저한 학습 관리로 인해서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 동기부여, 성장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계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 수업이나 클리닉 또는 멘토링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결과는 일치월장,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결과로 본인이 만족할 수 있게끔 되겠죠. 자, 근데 이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잠재력들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를 보고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컨설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용해서 본인이 첨삭받고 몰입교육을 하기도 하며 또 1:1 맞춤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공부해본 학생들,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본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했어도 성적 반등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자, 이 성적 반등이 쉽지 않았던 건 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들이 여러 개 나오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시간이 적어서 그 문제 유형을 파악을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부는 했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원들을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곳 저곳을 갖다가 옮겨 다니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수학 공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제가 꼭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원을 제발 옮기지 말아 주세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학생이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도 과정이 끝나는 것까지에 대한 유종의 미는 꼭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과정을 견딘다? 근데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기 때문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진짜 그 흥미가 높아져서 수업을 듣는 경우엔 학습의 효과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꼭 알아야 될 거는 본인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학습 스케줄을 짜서 거기 배운 거를 자기 공부로 바꾸는 습관을 가진 역량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12시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입시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특목고에 있는 친구들도 2시까지 공부해. 그 다음에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도 2시까지 공부해. 자, 그러면 성적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죠. 왜 그러냐? 그 공부 시간의 효율성, 즉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의 공부와 그 다음에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 친구는 결과에 대한 누적의 가중치가 다른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누중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공부법, 자신이 공부를 하고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관건이겠습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눈앞에 딱 보이는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사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닥부터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목표점은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동기부여하여 본인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위권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